안녕하세요. 올 hen즈데이 이것은 미술이 아니다 소개를 맡은 인테리어 디자인과 19학번 이채윤입니다. 저는 이 책의 2, 3, 4, 5장의 소개를 맡았습니다. 미술의 근대적 주체, 예술이라는 용어, 미학 예술의 이론, 미술 창작이라는 특권, 토론 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2장 미술과 근대적 주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형태의 미술은 서구 문화에서 개인의 인간성을 인식해가는 방식이 혁명적으로 변화하는 데 발맞추어 발전한 것입니다. 또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사람들은 사회계급을 구분짓지 않으며 왕의 권력 아래에 있는 시민이 아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줄 아는 천부인권의 시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성을 가진 왕을 선호하는 것은 자의식을 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미술은 근대적 주체가 가지고 있는 표상이며 위대한 근대 미술은 이를 제작하려고 영감을 받은 창조자가 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미술 작품은 그 창조자의 자유로움을 나타내는 기능이 있으며 자유시장 내에서 전시되고 교환됨으로써 그 의미와 가치를 얻습니다. 이 작품은 1944년에 만들어진 웨스팅하우스의 광고로 가정용품이 액자에 들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미술 작품을 소유하는 것과도 같다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서명이란 창작자가 가진 권리의 표시이며 진품의 보증서입니다. 서명은 주로 낙서 또는 시설물 손상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낙서는 풀뿌리 거리 미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발언권이 없는 이들에게 목소리를 주는 수단으로 1980년대 한때 낙서 미술가들이 자신의 창조물을 벽의 캔버스로 옮기면서 미술계에서 크게 성공하였습니다. 이것은 피카소의 서명이고 이 그림은 낙서 미술가들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1983년 제작된 데이비드 해먼스의 더 높은 목표라는 작품으로 이 작품이 주는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첫 번째, 흑인의 성공 가능성은 농구 같은 스포츠밖에 없는가? 두 번째, 저렇게 높은 목표를 쉽게 이룰 수 있을까? 세 번째, 스포츠 같은 것 말고도 더 높은 목표가 흑인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 세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발언권이 없는 이들에게 목소리를 주는 수단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3장 예술이라는 용어입니다. 예술이라는 용어는 18세기부터 천재적인 개인의 독창적 산물이라는 의미를 지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술은 예전에는 모든 인간 활동에 넓게 적용한 것이었으며 회화 조각의 의미뿐 아니라 사냥과 수학으로서의 의미로도 사용하였습니다. 근대 예술은 일상생활과 분리되며 전통적으로 배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창작되는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의 예술가는 타고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수예술은 그 개념과 체계가 17세기 말 프랑스에서 확립된 것으로 17세기 말까지만 해도 광학 및 기계학 같은 범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1946년 아베 바테가 논문을 출판하며 순수예술과 일상기술을 분리하여 아베 바테의 순수예술 체계는 명시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순수미술은 아름다움을 시각적인 형태로서 기술적으로 생산하는 것입니다. 1980년에야 비로소 영어 사전에 미술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조지프 코수수의 제목이라는 작품입니다. 그의 모든 미술은 언어가 미술의 기본 재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 작품에서도 예술의 사전적 의미를 문자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4장 미학 예술의 이론입니다. 이 장의 키워드로는 아름다움, 천재성, 취미 이 세 가지를 뽑을 수 있었습니다. 칸트는 순수한 아름다움은 자연과 예술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며 여기서 자연은 창조된 아름다움이고 인간에 의해 창조된 예술이라고 했습니다. 예술은 생산하기 위해서는 천재성이 필요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취미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또 예술의 특징으로는 독창성, 범례적, 규칙이나 과학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중 하나인 천재는 자신이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타고나는 것이며 현대에서의 천재는 사회의 구성을 뛰어넘어 활동하는 이들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천재다 불리는 피카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소년이었을 때 어머니는 내게 약속했다. 만약 내가 선원이 된다면 선장이 될 것이고 정치가가 된다면 대통령이 될 것이고 신부가 된다면 교황이 될 것이다. 그런데 난 예술가가 되기로 결심했고 결국 피카소가 되었다. 다음으로 취미는 계급을 구분하는 수단이며 문화적 규범을 정당화하는 전형적인 근거입니다. 취미를 가지고 순수 미술을 감상할 줄 아는 것은 감상자가 사회적으로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 작품은 루이즈 놀러의 폴록과 수프 그릇이라는 작품입니다. 천재아가 잭슨 폴록의 추상화 아래 그 그림을 가지고 있을 듯한 사람의 취향인 그릇을 나란히 촬영한 작품으로 취미와 계급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다음으로 5장 미술 창작이라는 특권입니다. 천재. 왜 천재 여성은 없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천재들을 떠올려보면 피카소, 베토벤, 셰익스피어, 아인슈타인 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백인 남성이라는 점입니다. 천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비교적 최근까지 여성의 권리는 낮았으며 우리 문화 내에서 권리와 힘은 백인 남성들만의 것이었습니다. 미술사학자 린다 노클리는 위대한 여성 미술가가 없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19세기 미술가가 되기 위해서는 누드 모델 연구가 필수였는데 19세기 여성 미술가들에게는 어떠한 누드 모델을 그리는 것도 금기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성의 재능과 천재성이 남성과 같아도 성공을 거두기가 절대 불가능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성 미술가들이 점차 늘어나며 재능을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여성 미술가들이 만들어온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10년대부터 20년대에는 여성들이 미술 제작에서 어느 정도 평등한 지위를 얻었습니다. 1918년 이후 소련 여성 미술가들이 중요한 작품과 그래픽 등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위 작품은 유보프 포포바의 작품들입니다. 1930년대에서 40년대에는 여성 미술가들이 남성 작가들의 대우와 균형 잡힌 대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위 작품은 프라다 칼로의 테우아나 의상을 걸친 자화상으로 작품 속 전통 의상은 여성의 힘과 권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960년도에서 70년대에는 유명한 여성 미술가 다보벤이 일기와 같은 작품들을 만들어내며 자신의 삶을 표현했습니다. 위 작품이 바로 한네 다보벤의 1년 1색이라는 작품입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 여성 미술가들은 특권에 기반을 둔 것이었음을 드러내 보이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매체로 사진을 선택했으며 셰리 러바이는 소유권에 대한 남성의 독점적 관계에 도전하였으며 신디 셔먼은 여성을 미술의 주체로 쓰는 관습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위 사진은 신디 셔먼의 노제 영화 스틸 중 한 장면입니다. 이 작품은 또 한 명의 여성 미술가인 메리 켈리의 작품 산후 기록입니다. 아이가 엄마 젖을 떼는 과정을 다루고 있으며 우리의 주체성이 산후 주체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부장제와 같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도전하는 것이며 자신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바깥에 있는 것에 어떻게 의존하고 있는가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4장 미학 예술의 이론에서는 천재는 영감을 타고나는 것이며 자신이 어떻게 창조할지 알 수 없다. 또 천재는 자신이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며 운명을 타고나는 것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정말 천재는 운명을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이상으로 올 핸즈데이 이것은 미술이 아니다 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